안녕하세요. 토렌스의 영화 리뷰입니다. 영화 탐미주의자들을 위한 토렌스의 영화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미나 유희영 주연의 디바입니다.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한테 네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 영화 디바는 배우 신미나가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점과 다이빙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스포츠의 생존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감춰진 욕망의 광기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깊은 물로 뛰어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뒤틀린 욕망을 마주한다는 발상은 나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러한 참신한 발상을 짜임새 있고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현기증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과도한 음악의 사용으로 힘겹게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화 중반 이후부터 반복되는 주인공의 환각 장면은 영화 초반부와 달리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영화 디바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고 당일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사건의 진실을 역추적하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과 함께 두 사람의 숨겨진 각오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영화 중반부 이영은 수진의 일기장을 통해 수진이 자신을 향해 오랫동안 증오심을 품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영은 수족관에서 겪는 환각을 통해서 수진이 자신을 사고로 죽이려 했다고 믿게 되고 그녀가 형사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형사는 이영 씨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면서 거꾸로 사건의 진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화 중반 이후 반복되는 환각 장면과 이후 등장하는 회상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이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 경기를 망칠 수도 있는 소식을 시합 직전 이영이 수진에게 일부러 알려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영이 1위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수진의 다이어리와 문어의 파리의 죽음을 통해서 수진이 이영을 죽이기 위해 추락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추측하게 만들다가 수족관 주인과 택시기사, 경찰서 등에서 겪는 이영의 환각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원인이 그녀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영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광기에 빠져서 코치와 스폰서를 실수로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동료를 익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무하게도 이 살인사건들은 모두 이영의 상상 속에서 벌어진 것이었죠. 이 영화는 결국 이영의 위선과 경쟁에 대한 집착이 수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말을 맺는데요. 문제는 이 결말이 주는 충격이 그다지 강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의문의 추락사고와 이영과 수진의 경쟁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러한 감춰진 비밀과 인물들 간의 갈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입니다. 두 인물 간의 갈등의 출발점은 중학교 시절의 사건이고 이것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갈등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추락사고 이후 등장하는 큰 의미 없는 환각 장면들과 공포감만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은 너무나도 평면적이어서 주인공의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묘사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영의 광기와 집착이 수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한 소녀의 사소한 실수가 예상치 못한 찬극을 낳았다는 다소 힘 빠진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진이라는 캐릭터의 설정입니다. 수진은 이영이 위선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체적이지 못한 매력 없는 인물입니다. 수진은 주혜령이라는 신경 안정제 덕분에 잠시 이영의 자리를 위협하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수동적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녀의 이미지는 큰 긴장감을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두 인물 간의 경쟁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영이 자신의 환각과 싸운다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면서 극의 긴장감이나 결말의 감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광기에 사로잡혀 폭주하는 이영이 실수로 코치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후배를 익사시킨 후 스폰서를 태우고 절벽으로 추락하는 상상 속 극단적 사건의 연속은 사족에 가까운 연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수진이 실종된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약을 두고 싸우다 수진이 머리를 다치고 수진을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운전 실수로 바다에 추락하고 그래서 수진이 결국 익사했다는 사실을 이영의 극한의 상상으로 암시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정신착란에 의한 허구의 사건이라는 허무함과 우리에게 주인공의 잠재된 광기를 강요하는 다소 억지스러움만을 남겨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그다지 임팩트 없는 결말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현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장치들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화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영과 수진의 관계를 한 인물의 분열된 자아처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상을 입고 같은 동작을 하는 더블 다이빙을 한다는 설정과 영화 내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묶은 머리를 한다거나 한 어항 속에 있는 두 마리의 해파리들과 그리고 이마의 상처 등이 그런 묘사를 위한 미장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인물의 구도가 뒤바뀌고 수진의 실종 이후에 이영이 수진을 닮아가는 모습은 이 두 인물이 각기 다른 인격체이지만 은유적인 관점에서는 선과 악이나 강함과 유약함 같은 한 인간의 분열된 자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기억해내고 슬픔에 빠지면서도 이영이 다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는 모습은 자신의 내면 속 유약한 존재를 제거하고 한층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어느 정도는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 디바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빙과 욕망으로 추락하는 인물을 결합시킨 시도는 좋았으나 화려한 영상미와 디테일한 미장센 그리고 주인공의 환각 장면은 스토리의 빈약함을 채우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그럼에도 신민아와 이유영의 연기가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는 보상해준다. 저는 영화 디바에 10점 만점에 6점을 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